사촌 여동생이 유혹 1탄에 이은 2탄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에게 사연 제보한 거 다 보여줬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도 하나하나 꼼꼼히 소리내어 읽어줬습니다. 신랑 처음에는 쌍욕까지 하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글에 화를 좀 내다가 제가 화낸 일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어디 화를 내냐고 되려 따지니까 신랑이 알았다고 주말에 고모님, 고부모님 다 모셔놓고 말씀드린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해서 아가씨가 연락 안 할 때까지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억울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데 살아서 거의 매일 붙어 있고 학창시절에 아가씨 사춘기 때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거 오빠 된 마음으로 몇 번 불러다가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때 신경을 많이 써준 게 단데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한 건데 실은 아가씨가 신랑한테 고백을 했었대요. 오빠가 사촌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외국 나가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게 결혼 며칠 앞두고 한 말이라 신랑은 그냥 동생이 형제간의 오해를 남녀간의 애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잘 타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펄쩍 뛰면서 거 보라고 제정신 아니지 않냐고 손뼉도 맞아야 친다는데 아가씨 혼자 그런 마음 먹고 고백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하는 말 다 끝까지 듣더니 동생에게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 와이프 스트레스 받는 거 더 이상 못 보겠고 주말에 고모한테 다 말할 거니까 이제 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좋아해도 욕먹지 않는 그런 남자 만나라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 여자로 본 적도 없고 너한테 희망을 준 적도 없어. 나한테는 우리 와이프뿐이고 그게 정상이고 넌 미쳤어.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주말에 고모님 네 분 찾아뵙고 전후 사정 다 말씀드려서 해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아가씨랑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다고도 말하고 오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바로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주말이 참 길면서 짧게 지나간 것 같네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주말이. 금요일날 신랑에게 댓글을 다 읽어주고 신랑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고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결론 지은 뒤에 전 신랑의 핸드폰을 뺏어줬습니다. 왠지 모르게 분명히 여동생과 연락을 할 것 같았거든요. 신랑은 이렇다 저렇다 불평 한마디 없이 순순히 핸드폰을 내주었고 그때부터 신랑은 베란다 밖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제가 딱 잘라 말했거든요. 믿음을 다시 찾고 싶거든. 지금 내 말대로 해줘. 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제 말대로 다 해주기로 했고 제 눈에 보이게끔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른들이 믿어주실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신랑 전화가 울리대요. 발신자 볼 필요도 없이 신우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역시 맞았고요. 세 번째까지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는 그래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바꿔. 오빠 자는데?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지금 몇 시인지는 알아? 오빠 바꾸라고! 오빠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 금세 잊어버렸나? 하긴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 것도 잊어버리고 고백이나 하고 그런 거겠지. 야, 너랑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신랑도 너랑 말도 섞기 싫다더라. 너 같은 미친년 처음 봤다고 소름 끼친대. 근데도 바꿔주길 바래? 그러니까 오빠 바꾸라고! 네가 그렇게 찾는 오빠 지금 내 옆에서 나랑 한 방, 한 침대에 같이 있다. 너 할 말 없어. 끊어.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얼마나 술이 됐는지 발음도 다 꼬이고 무조건 오빠 바꾸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깊어진 의심은 끝도 없이 신랑과 신우의 관계를 더 의심하게 됐고요.
괜히 전화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열이 가라앉지 않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토커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녹취가 생각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제 유일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통화 내용을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해 고모님 내외분께도 들려드릴 생각으로 만에 하나의 트집도 잡히지 않기 위해 이번엔 존댓말로 정말 속상하다는 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아가씨,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야, 이거 오빠 전화잖아. 왜 니년이 받고 난리냐고. 아가씨, 술 많이 취했어요? 아무리 술 취해도 이건 아니죠. 아가씨가 아무리 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나 아가씨 오빠랑 결혼했고 엄연히 손 윗사람인데 어디서 욕을 하고 반말로 그래요. 참 웃긴 년이네. 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전화하지 마세요. 물론 다 녹음했고요.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까지 해가면서 오빠를 바꾸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자 술에 취해 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가 짐작은 되더군요. 제가 의심한 것만큼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어쨌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좀 발음이 꼬여서 제대로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가씨 목소리로 오빠를 찾고 저에게 쌍욕하는 그런 건 정확히 녹음이 돼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일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어른들께 들려드릴 생각으로 신랑 핸드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파일까지 비밀 파일로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랑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침 먹고 가라고 했고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아침부터 큰일을 벌이기도 뭐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치만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했고요. 신랑 밥 먹는 걸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댁으로 가자고. 신랑은 고모님 댁부터 가지 왜 그러냐길래 그냥 아버님 댁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했고요. 10시쯤 집에 나와 아버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착하자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쿵 거리면서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걸 아셨는지 아버님께서 먼저 무슨 일이냐고 말을 꺼내셨고 아버님이 걱정 어린 표정을 보자마자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면서 말을 못하자 어머님, 아버님이 놀라시며 왜 그러냐고 하셨고 신랑은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뒤에 신랑이 다시 들어왔고 신랑은 묵묵히 천천히 어머님, 아버님께 놀라지 마시라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랑은 어물쩡하게 제대로 말을 못했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끊었어요. 제대로 말해! 제대로 말하라고! 제 모습에 놀라신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시기 시작하셨고 전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글쎄요. 땡땡이가 이 사람을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남자로 사랑한대요. 저만 없으면 된대요. 고백했대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술 먹고 밤늦게 찾아와서 신랑더러 나쁜 놈이라고 울고 불고 술 먹고 새벽 6시까지 전화해서 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울고 불고 난리치고 저보고 미친년이래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순간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게 진짜냐고 신랑에게 되물으셨고 신랑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되려 저한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각오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자 정말 서운하대요.
거기에 어머님마저 그 애랑 우리 애랑 남다르게 친했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너 정말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냐고. 그릇이 작아서 친척 동생마저 질투하면 제가 바깥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여직원이랑만 조금만 친해도 이렇게 대바람부터 달려와서 울고 불고 난리칠 거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신랑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라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신랑 말은 들리지도 않으시는 듯 저한테 언성을 높이시고 바닥까지 손바닥으로 쳐내리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녹음한 걸 들려드리겠다고 새벽에 전화한 거 제가 녹음해놨고 이거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라고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셨어요.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에 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핸드폰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녹음한 거 비번 풀고 들려드렸고요. 녹음한 걸 들으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녹음한 걸 다 들으신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아버님에게 핸드폰을 들고 가셔서 녹음한 걸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됐다고 그만 못하냐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아가 말이 맞다고 어쩜 좋냐고 하시자 아버님도 녹음한 걸 들어보시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저 우는 소리만 들렸고요. 한 30여 분이 지나자 아버님이 다시 오시더니 고개를 못 드시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네가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입을 여시자 신랑을 마구 때리시기 시작하셨고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고모님 내외분을 오시라고 하라 했고 우리가 와 있단 말을 하지 않고 아가씨도 데리고 오라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게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말대로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고모님은 40여 분이 지난 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아가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고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분위기가 왜 그러냐고 호호거리시는 고모님과 신랑을 발견하고는 좋다고 오빠 오빠 거리는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왜 그러냐며 맞받아치시는 고모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하라고 소리치셨고 고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사람 불러다 뭐 하는 거냐고 따지셨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나오라고 하셨고요. 전 고모님 오셨냐며 인사를 하고는 아가씨를 쏘아봤습니다. 안절보절 못하고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거참 당당하게 거실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대요. 그러고는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나가자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모습에 신랑이 일어나 아가씨를 밀쳐내며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내동댕이 쳐진 아가씨를 보고 고모님과 고부모님 놀래서 신랑한테 뭐라는 거냐고 소리를 치셨어요. 집안은 서로 소리치고 전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신랑에게 밀쳐져서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대요. 그러자 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다 조용히 하라고, 앉으라고. 그리고 울지 말고 네가 말해보라고. 네 새언니가 한 말이 사실이고 새언니 핸드폰에 녹음된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맞냐고. 아버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말하자 아가씨는 입을 꼭 다물며 울고만 있지 고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화만 내시지. 아주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전 고모님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고 고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뺨을 치셨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바로 3탄으로 뵙겠습니다. 3탄의 주소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